내 삶을 내가 좀 주체적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볼래 라는 생각을 딱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한 게 저는 운동이었어요. 일단 내 몸뚱아리부터 바꿔보자. 뭐 환경은 핑계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먼저 많이 노력했어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이런 것들을 내 주위를 더 좋게 만들겠다라는 그 씨앗을 조금 키워가신 부분일까요? 맞아요.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있어서는 작은 성공이거든요. 여기 각자의 자리에서 가치 있는 일을 만들어가고 있는 평범하지만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루틴과 선택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일상에도 잔잔한 영감이 스며들지 않을까요? 지금 누군가의 가치 있는 하루가 시작됩니다. 가치 있는 일을 더 가치 있게 미더 팟캐스트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주에서 에가톳을 운영하고 계신 김한균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기소개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제주도에 살고 있는 에가톳이라는 웰니스 브랜드 운영하고 있고, 뭐 그전에는 파파레서피라든가 뭐 인가 다양한 그런 뷰티 브랜드들이랑 그다음에 뭐 비커스랩 이런 뷰티 헬스 브랜드들을 운영하고 있는 김한균이라는 창업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초면이기는 한데 네.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에서 한균님의 이야기를 좀 뽑아내는 게 오늘의 포커스인데 네. 그중에서도 저희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 요거가 좀 궁금해요. 그런데 저희 링코라는 브랜드에서 믿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좋은 브랜드라면 좋은 사람이 만들 것이고 어떤 좋은 결과가 나왔더라면 그 결과를 만든 사람 안에 있을 것이라고 믿는데 그 사람의 웰니스, 그러니까 건강적인 측면들을 어떻게 갖고 나가시는지를 오늘 한번 조명해보고 싶거든요. 네네. 일단 뭐 첫 번째로 질문 주신 것 중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브랜드를 운영을 할 수가 있느냐, 일을 다양하게 많이 하느냐라고 여쭤보셨잖아요. 뭐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엔 사람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파파레서피라는 브랜드는 제가 가족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알아주는 이제 중요한 회사의 동료들이 그걸 또 만들어 가는 거지, 또 제가 거기에서 하나하나 다 직접 다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브랜드라는 것들이 만들어지면 또 그런 것들을 공감해주고 또 저와 일하는 걸 좋아하는 또 회사에 속한 그런 조직원들, 우리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뭐 저는 사실 회사에서 그만 좀 하세요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요. 직원들이 네. 필립, 저는 이제 저를 대표라고 부르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필립 또 야 사고 칠라 그래. 그러면 이제 직원들이 많이 또 우리 팀원들이 못하게 하지 않고 그래 일단 저 사람 그냥 하게 냅둬 우리가 해결해보자, 좀 이렇게 좀 많이 똘똘 뭉쳐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너무 큰 힘 아니에요? 너무 큰 힘이죠. 저한테 그죠? 있어서는 진짜 정말 가족 같은 사람들이라서. 그거를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냥 가족 같으는 가족이 아니다. 맞네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말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가족 같은 사람들이라서 제가 그들의 가족까지도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고, 제가 가족 대하듯이 정말 대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진심이 통하는 사람들은 알아주니까 그런 것들이 오래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 사실은 파파레서피를 알지는 못했었고 이제 한균님을 만난다고 하니까 제가 성수동 팝업에 한번 가봤거든요. 진짜요? 그래가지고 어쩐지 요즘에 잠자리가 이게 누가 자꾸 뒤에서 쫓아다니는 것 같더라. 근데 가봤을 때 너무 좋은 브랜드 경험이었는데 그 경험 자체를 설계한 것도 되게 멋졌는데 그보다 거기 계셨던 분들의 감도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응대해 주시는 거. 그래서 제가 이거 뭐 SNS 이거 다 인증해야 돼요.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뭐 이렇게 그런 애티튜드가 되게 감동스럽고 막 닭살 돋는 순간들이 조금 있었어요. 재밌는 일화를 한번 말씀드리면 네. 우리 직원들이 다 기획을 했고요. 저는 성수동에서 팝업을 하는 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정말로. 브랜드에서 고객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고객 접점에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경험인데 한 분 한 분 한 분이랑 마주하는 그런 타이밍 이런 것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매 순간에 엄청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그 모든 설계들은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일단 저는 현장에서 닥쳤을 때 고객들이랑 그런 소통하고 불편한 것들을 캐치한 건 있지만
이벤트 동선 짜는 거, 거기에 사람들한테 어떤 교육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제가 관여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어떤 일을 시작하시는 에너지가 좋으신 거잖아요. 아이디어가 생겼을 때 바로 실행하시고 그냥 할 수 있고 이런 분이신데 그거가 백업이 안 되면 대부분은 좋은 경험으로 시작되었다가 실망하는 경우도 많은데 네. 그 백업이 단단하게 되니까 이런 게 가능하다라고 직원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오세민님과 오세민님 팀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누군지 우와. 모르지만 근데 너무 재밌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거를 직접 체험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체험도 해보고 뭐 이거 돌려가지고 저 이거 머리끈도 받았거든요. 아, 네네네네. 근데 그런 것들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제가 좋았던 건 뭐냐면 표현하는 그 기획력도 좋았지만 그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했다. 근데 그런 가치관이 사실은 이걸 만든 사람의 그런 DNA가 전달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냥 제 생각에는 제가 그걸 또 막 이렇게 알려주거나 그런 적은 사실은 없어요. 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 친구들도 뭐 어깨 너머로 그냥 이렇게 아는 감이라는 게 생기는 거지. 그게 이제 뭐 매뉴얼로 돼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는 좀 재미없다고 생각해요. 브랜드도 하나의 사람 같아서 융통성도 좀 있고 반전의 어떤 매력도 있어야 좀 사람다워야 인간미. 인간미라는 게 사람이 낼 수 있는 가장 멋진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의 반전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브랜드도 아마 그렇게 계속 변하면서 성장해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다 선한 친구들이에요. 그게 복이라는 거잖아요. 복. 맞죠? 너무너무 일하면서 가장 큰 복이죠. 심지어 제가 이거 누가 기획했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 아까 제가 오샘님 고마워요 했던 그분이 신입이었던 친구한테 한번 해봐라고 이제 어떤 업무의 위임 이런 것들을 자율성을 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또 이런 걸 직접 해보고 이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실행이 된다는 이 회사에 너무너무 로열티가 생겼고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좋았다 이런 말 하니까 저희는 결과적으로도 좋았고 과정도 좋았고 이걸 같이 일한 사람 이 친구한테도 좋았고 하다 보니까 성과도 있고 거기에 따른 보상도 당연히 들어갈 거고 뭐 물론 잘 안 됐더라도 그 실패에 대한 건 당연히 회사가 감당하지만 이 친구는 이번에 내가 해도 될까 처음 해보는 이런 프로모션에서 다들 너무 좋았어 잘했어 이런 피드백을 받았으면 얼마나 성취감을 갖겠어요. 그런 것들이 저는 이 친구가 다른 회사에 가도 굉장히 실패하는데 두려움 없는 자양분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우리는 살면서 실패할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뭐 수능도 잘못 보면은 1년 후이라는 시간 후에나 재수를 해가지고 딱 봐야 되고 3번 할까 2번 할까 하다가 처음에 3번 한 게 맞는데 막 2번 고쳤는데 다시는 우리는 그런 걸 고칠 만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되게 몸에 그게 배는 것 같아요. 실패를 하면 안 된다. 한 번에 잘해야 된다. 이런 것들 처음부터 완벽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몸에 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저는 저 아이들한테도 혹은 회사에서도 많이 좀 배제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로 들었을 때는 실패해도 괜찮아? 실패하면서 배우는 거야? 라고 의식적으로는 말하지만 그 시선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실패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봐 내가 어디에 피해를 줬을까 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그 사람과의 어떤 업무적인 신뢰 관계가 있어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정말 어떤 친구들은 이러기도 해요. 실패를 해요. 어떤 프로젝트에서.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책임지고 퇴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책임감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이런 것 때문에 실패한 것 같으니까 한 번만 더 기회가 생긴다면 이거 수정해서 이렇게 해볼게요가 저는 맞는 자세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애티튜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실패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애티튜드를 제가 잘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뭐 예를 들면 이번에 저희가 성수동 팝업을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 팝업의 프로젝트의 예산이 다 해서 한 3억에서 4억 정도 들었어요. 월세 빼고. 이게 실패했을 때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3, 4억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날리더라도 내가 그거에 괜찮은가? 괜찮은가,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과 그리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자본이라면은 그 실패라는 것들을 경험해 주게 하고 싶어요. 그 실패를 했을 때에도 너 때문에 실패했어가 아니라 이건 우리가 나라도 그렇게 했을 거라는 전제가 기본적으로 신뢰가 깔려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가 이렇게 해주면 마음 안에 능동성과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와서 결국은 대표님한테 좋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는 저 혼자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이런 경험이 많은 이 저희 회사 저희 팀원들 동료들한테 다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혼자만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되게 다양한 어떤 사람들과의 성과들과 이야기들을 만들어 나가고 싶은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제가 대표이사를 그만둔 지가 벌써 한 6년이 지났는데요. 그 6년 전엔 정말 제가 혼자 다 했던 것 같아요. 출장도 혼자 가고 제가 마이크로 매니징보다 더 마이크로하게 하나하나 다 들여봤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부딪히고 더 많이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은 저는 여러 가지로 성장을 했지만 저랑 같이 일을 했던 동료들은 그들의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기회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들 통해서 이제 그때에 제가 배운 게 있다면은 나 혼자만의 이런 성장들이 결코 좋은 건 아니다. 근데 전 돌아가도 다시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막 3, 4억을 감당할 만한 체력이 되지 않았어요. 실패를 하더라도 저 혼자 피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지 그때 당시에 누군가 실패를 해가지고 전체가 피해보면 결국에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실패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무조건 하나를 하더라도 성공을 하는 선택들을 했었고 지금은 그때 당시에 이런 체력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시행착오들을 제가 아닌 이제 다른 우리 동료들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도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은 그 단계는 조금 지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새롭게 에가톳 웰니스 브랜드를 가시는 그 계기와 지금 했던 실패와 성공과의 어떤 연관성을 이야기하면서 한번 에가톳에 대해서도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에가톳은 처음에 뷰티로 시작했지만 중간에 피트니스도 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 웰니스라는 카테고리를 건드리고 있는데 뷰티를 하면서 화장품이 정말 사람들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에 봉착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회사가 의사결정하는 가장 큰 기준이 좋은 거 바르는 거, 좋은 거 먹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어떤 움직임들, 그리고 잘 쉬는 거, 그런 거였는데 그걸 단계별로 하나하나씩 해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좋은 거 바르는 걸로 시작을 해서 좋은 거 먹는 거, 그리고 이제 좋은 어떤 움직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어떤 휴식을 선사하고 싶어서 에가톳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게 됐는데 거꾸로 읽으면 코티지라는 오두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라산 해발 350m 아무도 없는 숲속에 이제 나만의 오두막이 딱 있어서 이런 전자기기와도 굉장히 멀어질 수 있고 조식이나 뭐 거기서 제공하는 어떤 식사들이 굉장히 이런 일상 속에서는 먹기 힘든 그런 어떤 좀 자연식들을 제공하면서 진짜 쉼이란 이런 거다라는 걸 극단적으로 좀 보여주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 시간이 되면 요가 명상을 해야 하고 또 캠프에 오면 독서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과의 커뮤니티들이 생겨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들과 2박 3일 동안 캠프에 참여해서 같은 책을 읽고 그 책을 읽고 같은 책을 읽었지만 나누는 생각은 다르고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또 아침에 오면 막 오름도 뛰어가고요. 여기 막 크로스핏 하시는 분들 오시면 진짜 좋을 거예요. 이렇게 얼음물 아이스버킷 받아 놔가지고 냉탕 그런 마사지도 할 수 있고 잠자는 곳에서도 이제 다 자연 속에서 마치 자는 그런 느낌을 딱 추구해 나가지고 다양한 건강한 경험들을 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경험한 것들을 다시 체크아웃을 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거기서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루틴을 만들어주고자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고 지금보다 여러 가지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강은 단순히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강 플러스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건강, 내면의 어떤 건강, 이 커뮤니티와의 건강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추구하거든요. 네. 좀 복잡하지만 근데 잘 이해가 됐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재밌었던 포인트가 뭐냐면 열심히 장작 패시고 이제 막 조식 만드시고 하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뭐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뭐 다 가졌다고 하시는데 행복을 느끼는 요소는 되게 오히려 내가 생각한 거 이외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 장작을 패고 그 산 속에 있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네. 저한테 이런 일이 주어졌다는 거에 행복감을 느껴요. 제 눈앞에 있는 장작을 팬다? 그럼 전 장작 패기를 최소한 이 근처에선 제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상상들이 행복하게 만드는 거지. 뭐 거기 숲속에 있다고 뭐 행복하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20살 때 막 화장품 매장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도 너 되게 행복해 보인다란 말 많이 들었거든요. 또 나한테 주어진 일이 지금 매장으로 사람들이 오면은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왕자님, 공주님. 맞아요. 근데 나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창피하지 않고 나한테 주어진 역할에서 최고로 잘하는 게 행복이라고 느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일들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냥 약간 그게 느끼시기에 선천적인 것 같아요? 아니면 그게 좀 개발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나 장작이야? 장작 패야 되는 거 내가 여기서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나 오늘 에뛰드 손님아 왕자님 공주님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 근데 그 마음이 뭔가 장착되어 있는 어떤 DNA적인 요소일지 아니면 그걸 또 노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일지 사실 궁금해요. 노력에 그게 더 큰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굉장히 후회스러운 학창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학생 때만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추억이 진짜 없어요. 그게 되게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20살, 19살, 20살이 되면서 가장 크게 결심한 것이 있다면 독립. 내 삶을 내가 좀 주체적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볼래 라는 생각을 딱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한 게 저는 운동이었어요. 일단 내 몸뚱아리부터 바꿔보자. 제가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거는 사실 환경도 아니고 저였거든요. 제 자신. 그래서 저부터 바꾸는 데 엄청나게 집중을 했고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자연스럽게 이 말을 하려고 했던 건데요. 주변의 사람들도 너무 중요해요. 내가 누구랑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이 돼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내가 좋은 사람이 돼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뭐 환경은 핑계고 나부터 좋은 사람 되자. 내가 내 주변에 누구를 만나고 안 만나고를 내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먼저 많이 노력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막 저한테 이제 연락도 주시고 또 뭐 섭외도 주시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몸을 먼저 바꾸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에서 얻었던 성취감이나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이런 것들을 내 주위를 더 좋게 만들겠다라는 그 씨앗을 조금 키워가신 부분일까요? 맞아요.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있어서는 작은 성공이거든요. 요렇게 작은 성취감들 이거 그냥 내가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노력하면 되는 것들이잖아요. 네. 막 운이 따라줘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운동이라는 거는 사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 의지에 따라서 운보다는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어떤 핑계도 될 수 없는 이런 작은 성공, 성취 이런 것들이 쉬운 그리고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는 누구나 쉽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스스로 결국 건강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링코에서는 건강 중에 3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첫 번째 이제 신체적 건강. 신체적 건강. 그리고 나서는 정신적인 건강. 그래서 마지막이 이제 관계적인 건강이에요. 웰리스 8가지 중에 3가지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3가지의 균형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는 콘텐츠들을 제작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좋은 팀은 사실은 사회적이고 관계적인 건강함이 받쳐지신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제가 질문 드린 거 하나 남았죠. 네. 정신적인 건강함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거나 아니면 뭔가 팁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팁은 따로 없는데 네. 저도 이제 뭐 소셜에 대한 것도 좀 이야기도 좀 더 나누고 싶고 정신적인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신체적으로 잘 수련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전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웰리스에서 정의 내리는 정신적인 어떤 건강함이람은 명상을 많이 말하더라고요. 정신적인 그런 부분들을. 근데 이제 정신적인 건강에서 저한테는 달리기 이런 격한 운동들이 아무 생각하지 않게 해주는, 생각을 비워주는 거라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아이들을 많이 키우고 있다 보니까 계속 아이들과 소통하려면 제가 정신적으로 좀 건강하지 못하면 아이들이랑 지금과 같은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 저는 운동이랑 가족들이랑 그렇게 보내는 시간들이 저한테 굉장히 정신적으로는 많이 멘탈 케어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함도 느끼시면서 또 본인의 일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팀원들을 생각하시는 마음이 되게 예쁘시고 빛난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이 팟캐스트 안에서는 한규님이 이런 라이프를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한 내용인데 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노력하셨다고 했는데 근데 결국은 그게 마음가짐이 그냥 그러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 태도를 그냥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노력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하지만 그것도 오늘 하루에 나오는 거잖아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실제로 운동하시고 또 좋아하시는 요리를 하시면서 자신과의 시간을 또 보내시고 또 저희의 이런 메시지에 감동하셔서 여기 와서 시간 또 함께 해주시고 이런 것들의 의사선택의 과정이 되게 직관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 청취자님들도 보고 계시다면은 무언가를 할 때 사실 오늘 마지막은 그냥 하는 사람으로 제가 끝내고 싶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냥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네네네. 또 그러기 위해서 그 책이 이번에 새로 나오시니까 그것도 저도 사서 한번 잘 읽어볼게요. 나오면은 네. 책 이벤트 선물로 뭐 드린다거나. 그러게요. 이 청취자분들한테 네, 청취자분들 선물로 드리면 드리고 좋겠습니다.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오늘 사실은 제가 의도한 방향대로 뭔가 갔다기보다 너무 홀려가지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가 1시간 제가 넘게 말을 너무 많이 했는. 네, 너무 감사해요. 이런 소중한 경험들과 그리고 느꼈던 것들을 진솔하게 또 솔직하게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추후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네네. 그 감동적인 거 한 번 더 만들어가지고 네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번 에피소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